네, 안녕하세요. 부석 선생입니다. 오늘은 용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용산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용산은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나눌 수 있습니다. 좀 특징이 다른데요. 남쪽은 아무래도 주거지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지금 리모델링 사업들이 이제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동쪽은 바로 이제 한남 재생촉진지구, 그러니까 주거지 개발이죠. 여기는 아직 별도의 개발 움직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쪽은 바로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용산국제업무지구랑 여기 전자상가, 여기 개발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개발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쪽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서울의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요 키워드가 바로 수직 생활. 그러니까 100년 후의 서울은 이 수직 도시가 서울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최근에 한 가지 영상을 봤었거든요. UN 스튜디오의 설립자, 대표 건축가인 벤반 베르켈이 지금 이제 서울을 적응성이라든지 탄력성, 공동체 중심의 미래 도시로 구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비전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이제 재개발 같은 지역들은 단순히 주거지 개발뿐만 아니라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융합된 복합 용도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대부분의 개발이 이제 집주락 해가지고 복합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다핵 전략이죠. 서울의 기존 다핵 중심,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광화문, 이게 이제 3도심이죠. 3도심 7강역 중심. 참고로 용산 이쪽은 7강역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존 다핵 중심을 활용해서 업무, 주거, 레저, 문화가 통합된 소규모 중심지를 더 많이 조성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뭐 15분 생활권 이런 것들이랑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직적 생활. 아무래도 서울은 특히나 이 땅이 면적이 가용지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고층 아파트라든지 복합단지가 서울의 미래 주거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고층 고밀도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이런 기회를 아마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강력 중심지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단 이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일단 6월 27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죠. 좀 정리를 해보면 6월 27일 보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15년 만에 본 궤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올해 말 착공 목표라고 일단 용산구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위치는 대부분 다 아시겠죠? 여기 이쪽입니다. 이쪽. 진짜 굉장히 넓은,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굉장히 넓은 이제 하얀 도화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좀 보면 지난해 이 도시 개발 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 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이라든지 개발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 다음으로 착공,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을 보면 지상의 녹지 공간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수직 도시로 만들어야 이제 가용지가 이제 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가용지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입체적 보행 동선, 체계 개선 등이 있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일, 주, 거야가 기능. 그러니까 직주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 일자리죠. 주, 주거지죠. 여가 생활, 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융합된 입체 복합 수직 도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직 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을 지금 서울은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넓은 하얀 도야지 같은 이 넓은 도시에 이곳을 이제 수직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산을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연내 기반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멋지게 여기에 이제 단순히 국내 일자리가 아닌 글로벌 일자리를 유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이거는 용산 국제문지구는 제가 뭐 몇 번 언급을 했었죠. 근데 바로 뒤에 사실 이 자체도 굉장히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긴 할 텐데 보시면 이것도 강화란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상업지역이죠. 이 강력 중심에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업지역인데 여기에 오늘 제가 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 개발 시작된다. 그래서 12, 23동 27층 업무시설로 탈바꿈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열람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용산 나지상가 일대를 개발을 할 것인데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답니다. 그래서 메인은 사실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산국제업무지구고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만으로는 가용지가 물론 넓지만 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나온 것은 12, 13동.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산 전자상가 일대도 지금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곳은 바로 이 5번 일대이거든요. 5번이 나지상가 12, 13동 1981년도에 지었습니다. 면적이 5,799제곱미터죠. 그리고 현재 용적률이 142%다. 그리고 바로 앞에 4번도 지금 나지상가 10동 11동 이건 1972년도 더 오래됐죠. 면적은 상대적으로 좀 좁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전자상가도 일대도 이렇게 몇 개 구역으로 11개 구역으로 일단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자상가 일대 오늘 12, 13동 일대는 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바로 이곳이거든요. 이곳. 지금 뭐 별도의 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상업적이고 일단 일반적으로 여기 밑에는 호텔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용산 관광버스 터미널이었는데 이미 개발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앞에 이곳에다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개발하고자 한다? 보시면 이렇게 업무시설로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드래곤시티 호텔이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전자랜드 있죠. 그래서 지금 이곳을 바로 용산의 전자상가의 가문이자 핵심 입지인 낮은 12, 13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와도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곳은 바로 급격한 도시공간 변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옛날에는 이곳이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카카오맵을 보면 지금 이곳이거든요. 바로 이 드래곤시티 여기 보고 지금 이제 우측은 25년 6월 최근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좌측은 24년 8월이거든요. 지금 작년 8월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건물을 다 부쉈습니다. 참고로 건너편에 있는 10동, 11동도 지금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이제 문은 다 쳐져 있지만 건물이 있었는데 지불은 이제 바로 현수막 다 쳤죠? 펜스 다 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9년만 해볼게요. 아까 오늘 12, 13동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했죠.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지금 이곳은.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이곳이 굉장히 활발했으나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공실률이 증가하고 시설물도 노후화되면서 지역 전반의 활력이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서울 미래 도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 맞게 바꿔야겠죠.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곳만 다룰 건데 결국 이곳,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모든 곳은 결국은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순서의 차이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5번 오늘 말씀드린 이곳은 이미 개발을 추진했고 4번도 아까 펜스 쳐져 있었죠. 그럼 이제 이것도 결국 조만간에 개발 계획들이 다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앞으로 AI, ICT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산업 용도를 30배 이상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곳은 원래 유통 업무 설비를 해체를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용산 유통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것을 현대 지금 산업에 재편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명 복합 주거시설을 공급한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용산 전자상가일 때는 최초로 세부 개발 계획을 결정한 것이지만 차근차근 다른 곳들도 결국은 세부 개발 계획들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죠. 작년 기사인데요. AI 거점이 된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메인이겠죠. 그래서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해가지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1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1개, 지금 전자랜드 197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인상가 1974년도 이렇게 11개 구역이 있는데 특별 계획 구역을 11개로 나누었다. 그런데 이제 각각마다 이제 용지별로 복합 개발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30% 이상을 신산업 용도로 써야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산업 용도는 이제 ICT라든지 소프트웨어, 디지털, R&D 이런 것들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울은 지금 미래 도심, 수직 도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녹지 공간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방형 녹지도 20%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적률도 굉장히 지금 일반 상업지역은 상한 용적률이 800%입니다. 8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 아까 유수지일 때 지금 이곳이 한번 카카오를 볼게요. 이곳이 보면 이 밑에 보면 이것은 유수지거든요. 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12동, 25년 6월이죠. 이곳이 바로 유수지일 때입니다. 유수지일 때. 근데 이거 또 땅을 보면 좀 지적도로 보면 좀 땅 모양도 좀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봐도 이런 식으로 봐도 좀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지적도가 좀 복잡하죠. 여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지적도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 잘 보세요. 이것들 어쨌든 간에 이 유수지일 때 이 밑에는 유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 유수지일 때 이곳은 보시면 상부를 공원화하겠다 했고 이곳에다가 이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문화와 휴게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을 공공기여를 하겠다는데 이것도 좀 특이했습니다. 저는 공공기여를 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을 약 510억 원은 향후에 서울의 균형 발전과 정책 사업에 투입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기여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을 510억 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앞으로 다른 개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앞에는 녹지 공간 만들었죠. 여기가 드래곤시티 이쪽이고 여기다가는 이제 바로 뒤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서포트할 수 있는 ICT, AI 거점 지역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2025년 7월 3일 날 지금 6월 9일 날 개최된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건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열람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다 좀 볼까요? 원래는 이것이 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든요. 이것이 다 이렇게 다 용산 국정문지구가 다 사실은 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오늘 말씀드렸던 아까 낮은 상가 12동 13동일 때 면적이 지금
11,118제곱미터죠. 약 이만큼을 감소시켰습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그래서 상업지역인 11,118.9제곱미터를 감소를 시켜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신설을 했죠. 이 용산 전자상가 12동, 13동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별도로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용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넓죠. 이 안에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정비창 개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도 구역을 뺐죠. 그래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그래서 이것을 왜 만들고자 하냐,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아까 앞에 신산업 혁신 복합 거점 조성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연락 공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 이곳은 유통 업무 설비가 있었는데 뺐습니다. 유통 업무 시설은 앞으로 미래 도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신산업 혁신 이런 도시 주거 개발이 결합되어 복합형 거점 정비 전환을 위한 유통 업무 설비를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이용되고 있는 이런 유수지 상구를 녹지화 해가지고 용산 전자상구 상가지구 이용객들과 시민 등의 부족한 편의, 휴식 공간 등을 공공녹지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수지 일대인데 유수지 일대 녹지 공간 공공공지로 만들겠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다 유통업무 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유통업무 설비를 제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이 상실된 유통업무 설비를 폐지를 하고 AI, ICT 이런 신산 용도로 복합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 계획구역을 신설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신산 용도 어떤 것들이 있냐? 통신, 방송 장비 이런 전자부품 그리고 뭐 영상,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표준 산업 분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용적률을 보면 상한 용적률을 봤을 때 일단 800%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세부 개발 계획이. 그리고 높이도 일단 뭐 기준 높이 세부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144제곱미터 144m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건폐율은 60% 이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공 녹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제외를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별도로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넓었는데 별도로 이것을 빼가가지고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동시에 지금 이 용산 전자상가일 때도 서포트 할 수 있는 복합지구로 개발할 것이다.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곳이 일자리가 개발된다면 결국은 주변에 노후화된 주거지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결국은 이곳이 앞으로는 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이 용산 전빅창 전면 1구역도 개발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죠. 이것도 이런 것들 결국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연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용산에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일대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